퇴근길 지하철, 창문에 비친 얼굴이 유난히 피곤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복잡한 현실을 잠시 내려놓고 인간과 조직의 본질을 다룬 이야기 한 편을 달아가 보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삼국지입니다. 삼국지는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인가를 가르는 단순한 영웅담이 아니라 혼란 속에서 권력 명분 생존이 어떻게 충돌하고 결국 어떤 구조가 승리하는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리더십 사례집입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무너지는 한 나라의 빈자리를 새 세력이 각자의 방식으로 채우려 했고 그 경쟁이 시대를 바꾸었다. 이야기의 출발점은 한나라 말기입니다. 조정은 부패했고 민생은 기울었고 황건적의 난 같은 대혼란이 터집니다. 혼란은 늘 권력의 공백을 만들고 그 공백은 새로운 리더를 호출합니다. 지방 군벌들이 각자 군대를 모으는 사이 핵심 인물들이 전면에 등장합니다. 위나라의 조조, 송나라의 유비, 오나라의 송권. 이 셋은 같은 시대를 살았지만 전혀 다른 무기를 들고 싸웁니다. 조조는 현실주의자이자 시스템 설계자입니다. 혈통보다 능력을 중시하며 인재를 끌어모았고 군량과 행정, 법과 규율로 조직을 굳혔습니다. 때로 잔혹하다는 평가를 받지만 혼란을 수습하는 질서의 기술을 가장 빠르게 구축한 세력이기도 합니다. 유비는 명분과 관계의 리더입니다. 스스로를 한나라의 정통, 계승자로 내세우며 의를 강조했고 관우 장비 같은 인물을 중심으로 신뢰의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유비가 가진 강점은 자원이 부족해도 사람의 마음을 얻어 다시 일어서는 회복력입니다. 송권은 균형과 생존의 리더입니다. 강남이라는 지리적 이점 위에 해군력과 지역 기반을 다지고 때로는 동맹하고 때로는 견제하며 오나라를 오래 유지합니다. 삼국지는 이 지점에서 묻습니다. 현실, 명분, 균형 중 무엇이 리더십의 본질인가? 가장 큰 분기점은 적벽대전입니다. 북쪽을 장악한 조조가 대군으로 남하하자 유비와 송권이 손을 잡고 맞섭니다. 전력의 열쇠를 지략과 환경, 협법으로 뒤집어내며 조조의 통일을 저지하죠. 적벽 이후 천하는 단번에 끝나지 않고 삼국의 균형 구도가 고착됩니다. 즉, 강한 한 세력이 모든 것을 삼키는 대신 경쟁과 협상이 길어지는 체제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중간 과정에서 조조의 성장을 결정적으로 만든 사건이 관도대전입니다. 원소가 병력과 명망에서 앞섰지만 조조는 정보전과 보급 차단, 결단력으로 판을 뒤집었습니다. 이 전투는 큰 조직이 항상 이기는 게 아니라 의사결정과 실행 속도가 승부를 바꾼다는 교훈을 남깁니다. 반대로 유비는 한데 의지하던 형주를 잃고도 낙담하지 않았고 제갈량의 천하삼분지계에 따라 익주를 확보해 초기 토대를 세웁니다. 약자가 살아남는 방식은 정면 승부가 아니라 공간을 확보하고 동맹을 설계하는 데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인물은 사마이입니다. 제갈량과 맞서는 위의 핵심 전략가로 무리한 추격보다 수비와 장기전을 택해 초계 체력을 소모시킵니다. 마지막 오장원에서 제갈량이 세상을 떠나자 촉의 추진력은 급격히 약해집니다. 이후 촉은 내부의 분열과 피로를 안고 무너지고 오나라도 버티지만 결국 위진의 흐름을 막지 못합니다. 삼국의 싸움은 결국 영웅 한 명이 아니라 누가 더 오래 안정적으로 운영하느냐의 경쟁이었던 셈입니다. 이후 총나라의 중심에는 제갈량이 있습니다. 그는 천재 책사로만 기억되지만 실제로는 국가 운영자였습니다. 인재 등용, 분량 조달, 행정 체계를 다듬고 장기 전략으로 북벌을 반복합니다. 다만 촉은 인구와 자원에서 구조적으로 분리했습니다. 이상과 명분은 사람을 결집시키지만 장기전에서는 자원보급 내부 결속이 승부를 가릅니다. 전선은 멀어지고 제갈량의 북벌이 이어질수록 촉은 지치고 내부의 피로가 쌓입니다.
여기서 삼국지가 던지는 메시지는 냉정합니다. 의리만으로는 나라가 지속되지 않는다. 지량만으로도 부족하다. 결국 운영과 체력이 필요하다. 결말은 많은 독자들의 감정과 달리 차갑게 흐릅니다. 촉과 오가 약해지는 사이 위가 우세해지고 위 내부에서 다시 이 권력을 잡아 통일로 이어집니다. 역사에서 승리는 가장 착한 쪽이 아니라 가장 오래 굴러가는 구조를 가진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